그 다음 안드로이드 버전에 이게 떡하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거를 할 때 그 바로 그 행동경제학의 개념을 사용을 해요. 그 행동경제학의 기본 개념이 뭐냐면 그 이제 인간의 심리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다니엘 커드만 교수 같은 경우에 물론 이분이 이제 행동경제학으로 알려져 계시지만 사실은 인지심리학, 커그니티브 사이콜로지를 같이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행동경제학이 재밌는 게 뭐냐면 경제학, 특히 이제 미시경제학을 배우시면 사실 미시경제학도 아니고 그냥 경제학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경제학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수요와 공급 법칙이거든요. Demand and Supply Graph.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곡선 들어보셨죠? 네, 그거를 배울 때 그때의 기본 전제가 뭐냐면 사람들은 rational, 그러니까 논리적인 혹은 이성적인 사고를 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이성적이지가 않아요. 이분 이제 똑똑한 사람들도 바보 같은 짓을 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에서 이제 여론몰이가 나오고 이제 요즘 이제 그 문 대령통이 잘 하는 거 있잖아요. 갈라치기 이런 것도 나오는 건데 그래서 원래의 경제 활동은 그 수요와 공급 법칙에서 사람들이 이성적인 사고를 할 때의 어떤 성향을 나타내는데 그 행동 경제학이라는 게 바로 이제 그 인간들이 그렇게 이성적으로 행동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데이터의 어떤 그 감안, 그 체크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 골자예요. 그래서 그 되게 재밌는 특히 이제 프리코노믹스 그 괴짜 경제학에 되게 재밌는 주제들이 많이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왜 그 마약 딜러들은 가난한가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제 전체 시험이죠. 그러니까 학교의 등수를 매기는 그런 유의 전체 시험에서 과연 치팅은 없었나 이런 것들을 다뤄요. 그러니까 치팅이라는 의미가 되게 브로드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놓고 들키는 그런 치팅 말고 그건 하면은 안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치팅인 것 같으면서 아닌 것 같으면서 아리까리한 이런 류의 것들. 그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타나진 않아도 통계로 보면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를 극명하게 보여줘요. 제가 그 프리코노믹스 내용 가운데 프리코노믹스도 참 책이 여러 개거든요. 시리즈로 여러 개가 나와서 어느 건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중에 하나 가운데 가장 이제 제가 많이 인용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과연 카시트는 안전한가예요. 아이들이 쓰는 카시트 있잖아요. 카시트는 안전한가에 대한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카시트가 안전한 게 아니고 그 뒷자리에 앉았다는 거 하나, 그리고 이제 그 안전벨트를 바르게, 그러니까 아이의 그 높이에 맞춰서 바르게 매주기만 하면 사실상 카시트는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고 사실은 그게 논문으로도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논문도 찾아봤거든요. 또 하나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애들을 어려서부터 책을 읽게 하면 과연 도움이 되는가?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였냐면, 제가 기억하는 게 정확하다 그러면, 사실은 애들 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상관관계가 생기는 건 뭐냐면, 그 아이의 집에 책이 그러니까 어른 책이냐 아이들 책이냐가 아니라 그냥 책이 많은 집에 있는 아이일수록 학습 능력이 좋다라는 그런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해요. 여기서 대신 착각하지 말아야 할 거는, 그럼 책을 그러면 많이 꽂아 놓으면 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 항상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는 인사이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그 책을 많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들이 그러니까 집에 보통 일반적으로 책이 많다면 그 말은 부모들이 책 읽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고, 부모들이 그 난리지가 높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리고 애들은 그 습관을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예, 그 습관을. 그러니까 책이라는 어떤 그 피지컬한 게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환경, 부모들이 책을 잘 읽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keep going, 계속 그걸 해가는, 그게 애들의 학습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의 키포인트가 뭐냐면, 애들을 책 많이 읽게 하려고 책 사줄 필요 없어요. 예. 결국에 중요한 건 뭐다? 예, 부모가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거야. 예.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행동 경제학이 그럼 도대체 뭐냐?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은 자연대 공대 출신이잖아요. 이거를 뭐 경제학을 제가 뭐 이게 아니면 할 일이 없었지.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 제가 이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슬라이드가 뭐냐면, 제가 예전에 MBA 스쿨에서 가르칠 때 행동경제학도 가르쳤었거든요. 그때 썼던 슬라이드예요. 예, 이게 슬라이드가 뭐냐면, 이게 그 백투더퓨처라는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 탈 것입니다. 예, 지금은 뭐 해리포터 같은 게 있었지만, 이 백투더퓨처라는 이 라이드는 그 2000년대 초반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도 있었던 기구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런 거죠. 그 놀이공원 가면은 줄이 굉장히 길잖아요. 예. 줄이 굉장히 길면 사람들이 지루해 하죠. 그죠? 그 사람들이 지루해 하면은 안 오겠죠. 근데 사실상 놀이기구는 그거를 증설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부지도 그렇고, 라이드 하나가 뭐 유니버셜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라이드 하나가 엄청나게 비싸니까. 그럼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긴 그 줄에서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이걸 이제 굉장히 유니버셜 스튜디오나 디즈니 월드에서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특히 유니버셜 스튜디오나 디즈니 월드의 MGM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줄 라인에서 스토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왜 이 라이드를 타야 되는지. 기본적인 스토리가 뭐냐면, 비프죠? 그 나쁜 놈, 백투더퓨처 영화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나쁜 친구가 이제 그 하나를 타고 도망을 갔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라이드를 타는 사람이 이제 들로리안을 타고 그를 쫓아가는 이제 그런 식의 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줄을 세우면서 그 스토리를 쭉 보면서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덜 지루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행동경제학은 인지심리학이랑 같이 섞인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실제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지루할 수 있는 거를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거. 예. 이런 거죠.